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영상은 바로 청약입니다. 어디냐? 바로 답심리 아르테폴의 2편한 세상입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자, 입지 대충 여기다 딱 봐도 여기서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한번 상세히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죠.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여기 봐도 가깝죠. 가깝다. 약 700m, 약 800m에 가까운 편이다.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700, 여기 800. 둘 다 가깝습니다. 내가 광화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답심리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광진이나 강동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장안평역으로 가야 되겠죠. 주변 개발 상황입니다. 여기죠. 이번에 분양하는 데가 답심리 17구역. 여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10년 뒤에도 이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교통 호재도 현재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5호선 역세권 서울이다 라는 정도의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혀 호재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위치가 주는 또 위치빨이 있어요. 자, 여기가 청약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심리역이죠. 한정거장, 두정거장. 왕십리역이 뭐가 삽니까? 바로 GTX 신호선이 정차합니다. 자, 바로 이거죠. 자, 여기 왕십리에서 바로 삼성이에요. 끼케 5분 아니겠습니까? 삼성역까지 5분. 지금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삼성역까지 대중교통으로 5분밖에 안 걸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강남권 아니면. 자, 시간 보시면 자, 답심리까지 4분, 한승 넉넉 잡아서 5분, 그리고 삼성역까지 대략 5분. 자,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은 잠실 혹은 반포에서 타고 들어갔을 때 삼성이 이 정도 걸린다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향후 교통 호재에 따라서 상승력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청약 일정, 청약 자격 볼게요. 자, 10월 4일입니다. 설 끝나고 나서 바로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1순위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다. 재당첨 제한 미적용이죠. 그리고 전매 제한 1년.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당첨됐으면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청약 가입은 1년 이상. 근데 이게 중요해요. 12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12회. 그러니까 1년 가입하고 1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2번을 납입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야 되고 둘 다 통과해야 됩니다. 즉 가입하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12번을 납입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서울 우선이다. 중요하죠. 보통 서울에서 청약하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10, 60, 30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지역과. 중도금은 유이자, 대출 나온다는 소리죠. 발권 확정 비용 별도다.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전매 가능일은 24년 10월 13일 이후다. 단 요게 중요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입주 시까지 무주택 구성원 자격 유지. 즉 일반 공급 받으시는 분들은 당첨되시고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돼요. 위반하면은 계약 해지됩니다. 그리고 총 집 가격, 분양 가격의 10%가 위약금 나옵니다. 9억이면 9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매우 중요하죠. 재당첨 미적용, 규제적 1순위 청약 제한, 전매 제한 1년이다. 한 명만 된다. 한 명만 쓰셔야 돼요. 둘 다 쓰면 큰일 납니다. 10년 동안 주택 청약 당첨되면 안 된다. 그런 기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1년 이상 12에 납입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 우선 공급 100%다. 중도금 10, 60, 30 동일하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된다. 전매 가능일은 24년 10월 13일 이후다 라는 부분이고, 자, 이게 중요하죠. 일반 공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택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 특별 공급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다자녀가 소득요건 봅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보고요. 생애 최초도 소득요건 봅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특별 공급 3개 소득조건 모두 본다. 세대주 요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번에 좀 많이 공급하네요. 역시나 신혼부부가 제일 많고요. 자, 소득 같은 거 보면은 다자녀 같은 경우는 781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70%, 자, 혼자 벌면은 650만 원. 둘 다 맞벌이 한다. 781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30% 공급받는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 혼자 벌 때 911만 원, 맞벌이 할 때 1041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70% 6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이. 그게 넘으면 846만 원입니다. 자, 요 소득을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가면 다자녀 781만 원이에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자 벌면 650만 원, 둘 다 맞벌이다 781만 원. 여기까지 우선 공급 70%, 나머지 30%는 911만 원. 혼자 벌었을 때 맞벌이 한다 그럼 1041만 원입니다. 생애 최초 70 우선 공급은 650만 원. 나머지 자녀 30%는 846만 원입니다. 자, 청약 자격 돼.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시세 차이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59랑 84랑 둘 다 분양합니다. 자, 분양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7억입니다. 그리고 84는 11억입니다. 요즘은 거의 25평은 9억, 34평은 11억인 게 거의 국룰입니다. 국룰. 자, 보시면 바로 옆이죠. 여기가 이번에 청약 나오는 데고 바로 옆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매물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거의 10억에 가 있죠. 자, 25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84 같은 경우는 쭉 중구난방이죠. 10억 4천. 이거 저층이니까 좀 빼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1억 8천. 실제 매물도 저층 빼고는
대출은 12억 이상에 나오고 있죠. 12억 5천. 즉, 자, 분양가 같은 경우는 8.7억, 평균적으로 11억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 시세는 얘는 10억, 얘는 12억.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아마 높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그랬을 때 최소 1억은 남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한 2, 3억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름 남는다. 자, 작은 계획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전용 59 분양가 8억 7천입니다. 8,7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대출 되고요. 그래서 입주 시까지 8,7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게 중요하고, 풀로 대출 다 받으면 요만큼 현금만 있으면 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출만 6억이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 연봉이 거의 8천에서 9천 정도는 돼야지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돼요. 자, 전세 높게 되면은 전세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5억에서 5억 5천 정도까지는 받더라고요. 지금 전세 나오는 것들이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 봤을 때는 아마 5억 5천에서 6억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억 전후의 비용이 있으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층을 빼고는 옆에 단지가 5억 6천 이렇게 전세가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여기 옆에 단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매물도 실제로.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은 이 정도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용 8사입니다. 분양가 평균 11억, 10%만 있으면 됩니다. 1억 1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대출, 그래서 입주 시까지 1억 1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잔금 대출은 이제 더 나올 거예요. 59도 그렇고 84도 그렇고 더 나올 건데 일단 분양가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70% 풀로 받으면 내가 현금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DSR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대출만 7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내 연봉이 1억이 돼야 됩니다. 1억이 넘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거의 6억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전세가 6억이 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충 6억에서 6억 5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시세로 봤을 때.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1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라는 작은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평면도와 커뮤니티 한번 빠르게 보고 갈게요. 자, 평면은 일단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3베이네요. 하나, 둘, 셋, 3베이고 더 아쉬운 거. 일단 드레스룸이 없어요. 파우더룸도 없다. 평면도를 옛날에 받은 것 같아요. 재개발이라. 새로 설계 변경을 안 한 거죠. 하면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자, B타입. 자, 하나, 둘, 셋. 요거까지 보면 얘도 드레스룸 없고요. 파우더룸 없습니다. 다만 팬트리 있네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B형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84입니다. 하나, 둘, 셋. 84까지 3베이는 상당히 좀 오반 것 같은데. 그래도 드레스룸, 파우더룸은 좋네요. 그래도 선방했다. 네, 여긴 드레스룸 또 있네요. 나름 괜찮네요. B형. 자, 하나, 둘, 셋, 넷. 나름 노력했다. 드레스룸도 있고 파우더룸도 있죠. 자, C형. 자, 하나, 둘, 셋, 넷. 나름 타워형의 4베이를 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타워형의 불리함을 이걸로 승부 본다. 자,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뭐 소스하네요. 자, 인테리어 한번 빠르게 볼까요? 출입구입니다. 신발장이고요. 자, 유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LED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유료다. 중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중문도 유료였습니다. 중문을 열면 침실 작은 방이죠. 붙박이 있다.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 괜찮고요. 거실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거실은. 네, 우물형 천장 뭐 노력했다. 그리고 부엌입니다. 부엌은 나름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네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서고도 그 공간이 좀 남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은 꽤 넓다. 안방이죠. 여기 약간 애매하게 파우더룸을 넣은 듯한 아닌 듯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화장실은 무난하죠. 자, 침실 3. 여기도 붙박이 넣어줬습니다. 59A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59 다른 타입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이 이렇다. 여기 붙박이 똑같이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복도 팬트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자, 다음 대망의 84. 가장 기대하는 84죠. 84. 자, 안방입니다. 파우더룸 있고요. 이게 드레스룸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솔직히 드레스룸이 큰 붙박이장 같은 느낌. 뭐 요 정도입니다. 좀 아쉽죠. 이거를 과연 드레스룸이라고 해야 될지. 네, 침실입니다. 붙박이장 있고요. 침실 크기는 나름 괜찮네요. 이게 84A가 이게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나름도 있더라고요. 나름 작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붙박이장 대신에 훨씬 더 이게 낫죠. 여기 공간이 좀 있죠. 이 공간에 추가적으로 목걸이라던가 붙박이장을 넣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짜 넣으면 괜찮다. 그리고 침실 3.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다. 역시 84답게 주방이 좀 괜찮습니다. 넓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런 구조. 그 외에는 나머지 뭐 이렇습니다. 신축들이 있는 거 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네요. 참고로 이건 적용 안 해준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머지 뭐 터치식 주방 수전 이건 괜찮네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 나머지 아직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공개가 되면은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